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5회차입니다. 이번 회차도 계속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텐데요. 이번 회차는 특별히 제가 프로필 레슨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고객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가 가져온 모델 중에 첫 번째 모델은요, 고객 솔루션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솔루션 모델은요, 고객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로 고객을 위해 해결 솔루션을 만들고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품이 아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객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 맞는 고객과 그 회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투자를 하기도 전에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잘 개발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고객의 맞춤형으로 된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갈 일이 거의 없죠. 네, 이것의 형태 중에 하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예시를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휴맥스, 삼성, SK에 그것에 맞는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아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은 있지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 두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피라미드 모델이에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라미드라는 게 바닥부터 위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는요, 방어용 제품을 놔두는 겁니다. 방어용 제품, 가격이 저렴한 제품. 네, 그리고 가장 맨 위층에는요,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제품을 개발해요. 이거는 경쟁사가 가격을 낮춰서 잠식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저렴하게 매긴 상품으로 방어하는 건데요. 이럴 땐 고객을 계층을 나눠서 설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비요. 바비 인형이에요. 바비 인형은 사실 $10짜리 인형부터 해서 액세서리 이런 것부터 해서 $200 인형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한테 먼저 $200 인형을 막 이렇게 사주는 부모는 많지 않죠. 그런데 이 $10짜리 인형을 가지고 놀던 여자아이들이 커서 20-30년 후에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됐을 때 $200짜리 인형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인형뿐만이 아니라 차찬 세트나 귀한 우표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이제 소장품 개념으로 그것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200 인형까지 경쟁사가 넘보지 못하게 방화벽을 구축하는 형태, 이게 피라미드 모델 형태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요, 다중 요소 모델이에요. 이거는요, 핵심이 되는 상품을 판매 경로, 대상, 장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격하고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건데요. 이게 앞의 모델하고 다른 것은 계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는 상품은 하나죠. 콜라 하나.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마트용, 레스토랑용, 자판기용 다 들어가죠. 대부분의 이익은 사실 레스토랑하고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마트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요, 내 제품을 어디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팔아라. 네, 이게 다중요소 모델입니다. 그 다음 모델은요, 배가 증식 모델이에요. 배가 증식은 쉽게 설명하면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형태를 하나 개발을 해서 반복해서 다른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 이게 배가 증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술을 접목시켜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캐릭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배가 증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서 진입 가능한 시장이나 산업을 잘 선택하셔서 진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소스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개발 비용도 그렇고 마케팅 홍보 비용도 그렇겠죠. 이거의 가장 적절한 예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콘텐츠,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음반도 만듭니다.
네, 오늘날의 그 배가 증식 모델은요, 컨텐츠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혼다의 경우도 원래는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엔진 기술을 이용해서 잔디깎이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차츰차츰 농기구, 오토바이, 자동차, 비행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솥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라. 이게 바로 배가 증식 모델입니다. 그 다음 모델은요, 설치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설치 기반 모델은 지속적으로 필요가 발생하는 기구나 장비를 고객에게 구매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사용되는 소비재에 대해서 경쟁사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한 번에 설치해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베이크 앤 훅이랑 같게 되죠. 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 HP 프린터, 네스프레소, 홈페이지 제작 업체, 이런 데가 있는데요. HP 프린터도 사실은 프린터를 설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잉크 카트리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네스프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업체도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할 때는 저렴하게, 그런데 페이지가 추가되거나 수정이나 다른 것들이,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죠. 네. 그래서 한 번의 설치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것, 이게 설치 기반 모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스위치보드 모델이 있습니다. 스위치보드는요, 토탈 패키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필요와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통행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거쳐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을 전체를 토탈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럴 때는 고객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게 되죠. 다른 거를 다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원의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싼 가격에 다 할 수 있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나 펜션을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 네,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행업체 이런 것도 이 스위치보드에 해당이 됩니다. 여행업체에서는 여행, 항공, 가이드 다 제공을 하죠. 토탈. 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은 리앤펑이라는 회사예요. 리앤펑이라는 회사는 의류에 관련된 모든 공급업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추는 중국, 지퍼는 일본, 실은 파키스탄에 주문해서 어쨌든 의류를 주문하면 그들한테 그 의류에 관련된 공급업체에 보내서 한꺼번에 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49개에 펴져 있는 3만 개의 공급업체와 200만 명의 이상의 공급업체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렇게 고객이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이런 형태가 바로 스위치보드 형태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에 좀 초점 맞춰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